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 같은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걸 비판한 직후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혹시 구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학교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이 학교들이 얼마나 소풍을 안 가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글쎄요, 저희 때는 봄, 가을에는 소풍 가고 운동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충격적입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가 2023년에는 98.8%가 소풍을 갔대요. 거의 모든 학교가 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2025년 작년에는 51.1%, 절반만 소풍을 간대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 수치가 낮아져가지고 2025년에는 42%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지금 2026년에는 계획 중인 학교가 17%밖에 안 된대요. 계획 중이라니까 조금 더 수치가 늘 수는 있겠지만 거의 10학교 중에 한 2학교 정도밖에 수학여행 안 가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네. 그런데 저도 소풍 수학여행 많이 가봤지만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선생님하고 관계도 달라질 수 있지만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놀면서 더 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소풍과 수학여행이 없어진다.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되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구더기가 무서울 정도로 장을 못 담글 정도로 구더기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전교조가 매우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도대체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전교조라든가 한국교총 같은 교원단체 입장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학교와 교사들이 기피하는 원인 자체는 교사들이 소극적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겠죠. 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영사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묻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11월경이었죠. 과거 강원도 속초시에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담임 교사의 경우에는 담당 교사가 금고 6월에 그런 선고유예를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화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현장 학습, 체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사전 답사를 한다든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리고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문제의식 발언 자체는 충분히 타당한 부분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일종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일부만을 두고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발언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을 세운다든가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도 함께 말씀을 하셨으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안전과 민원 문제로 축구와 야구 같은 스포츠 활동도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교육 현장에서 축구도 체험학습도 멈춰버리게 되면 이건 아까 조금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초등학교 중에서 교과 시간 외에 스포츠를 금지한 학교가 무려 전국에 312개 학교나 된대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방과 후에도 운동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 때는요. 점심 일찍 먹고 나가서 뛰어놀고 축구하고 그게 낙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저같이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체력이 국력이라고 한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그다음에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운동 열심히 해라. 체육 많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을 늘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특히 이런 단체 운동을 갖다 하면 협동심도 길러지고 그 가운데 전략적 사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스포츠를 금지한다? 이것보다도 더 비교육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전 진짜 우리 교육 현실이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임도 안 지겠다 이런 것 같은데 뭐 대책은 없을까요? 일단 교사들의 이러한 입장들을 반영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사들 개인에게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한 수준의 매뉴얼을 좀 구체화해야겠죠. 여러 가지 사정을 준수했다고 한다면 교사 개인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민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 책임 주체를 교사 개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가 국가에게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것이 공교육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좀 부당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 체험을 학습을 하는 과정에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하고 안전 관리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전 답사라든가 이런 역할들은 새로운 현장 인원들을 보충하는 그런 방향과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적절한 대안이 나와서 학생들이 학창 시절의 추억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지난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이 해당 사진에는 조개 껍데기가 숫자 86과 47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해당 숫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기소까지 낸 겁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코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에 부장관까지 하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FBI 국장으로 임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 코미를 경질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겠는데 이 제임스 코미가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해변 산책을 하다가 조개 껍질로 8647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진을 자기의 SNS에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수사를 갖다가 했었는데 왜 저게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86이라고 한 숫자가 서비스를 거부하다 내쫓다 제거하다 심지어는 그게 더 발전돼가지고 8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죽인다라고 하는 그 뜻까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47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45대 대통령 그다음에 현직 47대 대통령이니까 저 두 글자를 이어버리면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암살을 선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그 4월 28일 엊그저께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에 대한 그 암살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코미 전 국장은 해변을 걷다가 찍은 완전히 무해한 사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직접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설령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도 이 사진 한 장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코미 전 국장이 보여준 SNS 사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86이라는 숫자 자체가 제거라는 말도 있겠지만 뭐 퇴출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퇴출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뭐 퇴진하라, 대통령한테 퇴진하라, 물러나라 이런 말들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좀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이건 충분히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